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지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덕여대 식품영양학과 양윤정 교수입니다. 양윤정 교수님도 저도 아이 둘을 이제 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한참 전에 키웠었는데요. 육아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아기 이유식을 준비하고 먹일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요즘 육아를 하는 것을 좀 학습하거나 어떤 공부하는 것처럼 아주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부담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이유식 시기라든지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들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또 그냥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마미톡과 양윤정 교수님과 함께 마음 편하게 이유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지연 교수님과 함께 김지연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학적인 지식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식품 영양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유식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과학적인 근거 중심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많은 지침들에서 이유식이 한 6개월 무렵 정도에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늦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도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유식을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들 알레르기가 조금 더 잘 생기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 6개월 경에 시작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알레르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럽 알레르기 학회에서 만 4에서 5개월경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식 좀 늦게 시작하는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 생기는 것이 좀 더 조장된다고 알려져 있고 오히려 또 만 4개월 이전에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되면 비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아이들 장벽이 미숙하다 보니까 알레르기가 생기는데 더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철분을 저장하고 태어나는데 그 저장된 철분이 이제 4, 5, 6개월 되면서 점점 고갈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또 맞춰서 철분을 잘 보충하기 위해서도 이유식을 그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좀 마음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직접 이유식을 좀 만들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3번 정도 만들어 보시면 이유식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분명히 가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초기 이유식인 경우에는 분유나 그 모유로 영양을 공급하는 거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식품을 하나씩 저희가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새로운 식품, 새로운 형태의 음식을 그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유식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때도 처음에 7시간, 8시간 그렇게 두지 않잖아요. 처음에 가서 1시간, 2시간 적응하고 오는 것처럼 아기가 만 4개월, 5개월 요 정도가 되면 세상에 모유 말고 분유 말고도 이런 맛이 있네, 이런 느낌도 있네, 요거를 처음 알려주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좀 적당히 대충 어떻게 보면 좀 격식을 차리지 않고도 만들기 쉬운 형태로 우리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잖아요. 그대로 아이한테 봐, 이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별거 아니라고 느끼고 있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초기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얼마나 많이 먹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 안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는 그런 새로운 음식을 우리 아이에게 소개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마음 편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때 느낌하고 약간 지나고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1학년 입학할 때 아이도 학교 가서 적응하는 게 어렵다고 그냥 뭐 한두 시간 정도 가볍게 노래 배우고 오기도 했던 것 같고 화장실 사용법 이런 거 배우고 오기도 했던 것 같고 부모된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학부모가 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유식이 사실 처음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도 마음의 부담이 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그 얘기가 이유식 시작할 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처음 딱
이제 아이한테 만들어 먹여봤고 아이가 새로운 느낌 알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반 했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저희가 초기 이유식이라고 하고요.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중기 이유식, 그리고 만 9개월부터 11개월까지를 후기 이유식이라고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마다 한 1, 2개월 정도 다를 수가 있고, 아이도 조금 받아들이는 음식의 양이나 질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만 7개월 1일이 됐다고 해서 딱 중기 이유식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물기와 질감을 가지고 그리고 양과 또 아이가 이유식을 대하는 그런 받아들이는 정도를 가지고 이유식 시기를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분을 갖는 이유는 이유식의 그런 물기도 차이가 있고 특히 초기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의 위험성이 가장 적은 그런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소개를 하기 때문에 초기 이유식은 그런 식품 위주로 우리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중기 이유식부터는 하루에 이유식 횟수가 2회 그리고 간식 1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할 때도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충족할 수 있도록 중기 이후부터는 저희가 영양소 구성에도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알레르기 학회에서는 알레르기가 좀 덜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 4개월, 5개월부터 달걀, 유제품, 밀, 어떤 경우는 땅콩, 견과류까지 좀 일찍 먹도록 해라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의 이 육아 상황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이유식을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에서 5개월에는 알레르기가 좀 적게 생기는 음식으로 시도하도록 그렇게 했죠. 초기와 중기 이유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거는 그런 물기 그리고 그런 성상 정도이죠. 그래서 초기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채 걸러서 준다든가 아니면 쌀가루를 이용해서 아이가 덩어리 없이 잘 삼킬 수 있도록 초기 이유식을 하는 반면에 중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되직하게 해서 쌀의 성상이 조금 더 있는 형태로 저희가 초기보다는 중기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완료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식이 다 끝났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결국은 육아의 최종 목표가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처럼 이유식도 엄마 아빠의 식사처럼 먹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조금 더 가깝게 갈수록 중기 후기가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김재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먹는 그런 일상 식사를 아이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책에서는 굉장히 묽은 이유식을 먹는 시기인데 우리 아이는 그거보다 약간 더 되직한 이유식을 잘 먹는다.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면 됩니다. 제가 큰아이 키울 때 이유식 진행이 너무 더뎌서 사실 스트레스 좀 받고 힘들었거든요. 이 발달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애들은 10개월, 11개월 차 이유식 먹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사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지 어떤 못 먹는 음식 때문에 힘든 건 없거든요. 1, 2개월 차이가 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잘 먹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시피를 개발을 할 때 초기 이유식 그리고 중기 이후의 이유식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달랐는데요. 초기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가능성이 낮은 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식품을 소개하고 3일 간격으로 동일한 식품을 주어서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철분 저장량이 부족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철 보충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기 이후의 이유식에 대해서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다양한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식단과 레시피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되게 우리가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면 즉시형 반응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한 90% 이상에서. 그래서 한 3일 정도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관찰하긴 하지만 첫날 괜찮았으면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은 좀 더 마음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과일이나 특히 채소 같은 경우에는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중기 이후부터는 한 이틀 간격으로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다양성을 자꾸 높여주는 게 식품 알레르기도 예방하고 요즘은 천식까지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씩씩한 엄마가 이유식을 빨리빨리 잘 진행할수록 아기 건강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네. 채소도 요즘은 컬러푸드라고 하나요? 색깔이 다르면 또 그게 의미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플라보노이드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미량 영양소의 종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을 다양하게 먹는 것이 아이들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영양소라도 이렇게 좀 다양한 음식으로 먹는 게 확실히 좋은 게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그러면 소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 예를 들어서 소고기하고 닭고기는 지방산의 조성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산의 조성을 다양하게 먹기 위해서 그리고 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어떤 소고기에는 더 많이 들어있고 다른 종류는 또 닭고기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백질은 소고기다 이게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를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들을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거를 공부하듯이 너무 집중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뭐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약간은 적당히 대충 하다 보면 아기 건강이 좀 나아지는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몇몇 음식을 제외를 하고는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소개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사실 어떤 음식이든지 과민 반응,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어도 사실 먹여보지 않으면 내 아이가 실제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먹여서 또는 괜히 오늘 이 음식을 아이한테 시도해서 알레르기가 생겼다기보다는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기에 맞추어서 발달보다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이유식을 시작도 하고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실제 그 아이한테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약간 입 주변 좀 발긋발긋 증상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거나 몸에 뭐 발진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변 환경의 온도라든지 다른 요인 때문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과하게 걱정을 해서 이유식 진행에 문제가 생겨서도 안 되겠고 전문가를 찾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진단을 해서 아이한테 그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장애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놀래서 오는 엄마들 정말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들한테 항상 얘기가 뭐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많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난번에 교수님도 저한테 비슷한 얘기 하셨었죠. 아이들 키우면서 나이가 어릴 때는 어려움이 더 많은데 그 크기가 작고 나이가 들면서 어려움의 개수는 적어지지만 그 크기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이거 진리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애기 지금은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애기 키우면서 문제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고요.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해결할 일이 많은데 그 첫 시작, 그 첫 연습이 이유식일 것뿐이에요. 대부분 알레르기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되고 알레르기가 맞아도 저 같은 전문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유식을 시작하고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식이라는 거는 분유나 모유가 주된 영양소였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중간 단계라고 이유식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이유식은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큰애는 이유식을 못 해줬지만 둘째 아이 경우에는 내가 꼭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전공 서적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이유식 책을 공부를 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테이블을 그려서 냉장고에 붙여서 제가 초기 이유식부터 완료기까지 직접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그 이유식 책을 제 책장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유식은 저희 둘째와 저와의 굉장히 소중한 추억입니다. 일단 저희가 요리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 컨텐츠를 보면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유식에 도전하셔서 아이들과 굉장히 소중한 그런 추억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도 비슷한데요. 이유식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그리고 진정한 육아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기 낳아서 이유식 시작하기 전까지 한 만 4개월, 5개월까지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을 부모로서 하셨을 것 같아요. 아기가 울면 그때 이제 모유 먹이거나 분유 타서 먹이고 기저귀 정도 갈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아이의 건강을 위한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하루가 의미 있게 지나가고 성공했다면 앞으로의 육아는 그래도 꽃길에 가깝다. 힘들지 않다.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시작해도 되겠다.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식을 시작하는 모든 엄마들을 응원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음식을 많이 시작하는 게 이유식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음식을 새롭게 시작하고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피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알레르기 증상입니다. 대개 두드러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두드러기는 피부에 오돌토돌 생기는 일반적인 피부 증상이 아니에요. 모기발진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모기에 물린 것처럼 울퉁불퉁한 피부 증상들이 생기는 거고 이런 증상이 새로운 음식을 먹고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생겼다. 그러면 알레르기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나중에 병원 갈 때를 대비해서 사진을 좀 하나 찍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때 집에 비상약으로 항히스타민제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먹이고 좀 경과를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약을 먹었는데도 잘 가라앉지 않고 전신적으로 증상이 좀 심해졌다. 또는 아이가 피부 증상이 있으면서 숨 쉬는 게 이상하다. 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슴에서 이상한 쌕쌕 소리가 들리거나 숨 쉬는 모양이 좀 이상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응급실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부 증상과 함께 아이가 구토를 한다든지 배가 많이 아픈 것처럼 많이 보챈다든지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신의 알레르기 증상이 함께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매우 드문 증상이에요. 하지만 알고 계셨다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심한 증상이 아니면 대개 항히스타민제를 먹는 것으로 증상이 많이 가라앉아요. 항히스타민제는 흔히 시잘, 지르텍, 유시락스, 두드리진, 프리마란, 자디텐 이렇게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약들이 대부분인데요. 코 증상이 있을 때 감기 걸리거나 비염이 있어서 받아놓은 약도 두드러기가 있을 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약을 먹이고 조금 아이 증상이 좋아지는지 20분에서 30분 정도 지켜보셔도 되고요. 가라앉지 않으면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셔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부 증상이 생기면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의사가 상상만으로 짐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피부 증상 사진 한번 찍어 두시고 몇 시, 몇 분에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오늘 먹었던 음식은 뭐였고 새로 먹은 음식은 뭐였는지를 시간과 함께 기록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유식을 늦게 먹으면 알레르기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요. 사실 아이가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지만 늦게 먹였기 때문에 늦게 발견되는 걸 수도 있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연구들에서는 이유식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알레르기가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발달에 맞추어서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은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 4개월 이전에는 절대 이유식을 시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나 장벽이 되게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미숙한 장벽을 통해서 음식 항원이 전달이 되면 알레르기가 더 잘 생길 수도 있고요. 비만과 연관이 된다는 보고도 있어서 만 4개월 이전에는 시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전문의의 진료를 먼저 받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상담 받으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인터넷 카페에 물어보시거나 엄마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시는 경우에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불안감만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증상이 두드러기가 확실히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두드러기랑 토하는 반응이나 숨 쉬는 게 이상한 반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꺼번에 생겨서 너무 명확하다면 일단 차단을 하고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입 주변에 조금 울긋불긋 증상이 생기는 것 같다, 아니면 몸에 좀 오돌토돌하게 반응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일관된 반응이 아니다, 이럴 때는 아이 컨디션이 좋을 때까지 한 1, 2주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먹여보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공동으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노인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중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얼만큼 섭취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5년마다 이 기준을 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아, 유아, 아동에게도 섭취 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섭취 기준을 제정을 할 때 표준 그 체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령의 표준 신장과 그리고 체중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그 영양소들이 제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 표준 체위에 비해서 체중이 더 많이 나가거나 그리고 신장이 더 클 때, 그리고 활동량이 더 많을 때는 이 섭취 기준보다 더 많이 섭취해도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 따라서 또 활동량이 다르고 대사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기준에 맞춰서 먹는다기보다는 이것을 참조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사로 대부분의 영양소를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특정 영양소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영양소 섭취 기준 중에서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나타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한 영양소에 대해서 상한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으로 섭취할 때는 상한 섭취량을 초과해서 섭취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식품과 더불어서 영양제를 너무 많이 섭취할 때에는 특정 영양소에 대해서는 이 상한 섭취량을 초과해서 섭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도 다른 생애 주기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영양소를 꼽아보자면 철, 단백질,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초기 이유식을 만들 때 아토피가 있는 아이인 경우에는 밥을 이용해서 이유식을 만들고요. 그 외에는 불린 쌀 또는 쌀가루를 이용해서 이유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린 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쌀가루를 사용해서 초기 이유식을 만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기가 먹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3회 분량 정도를 같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세 개로 소분을 해서 처음 것은 그날 아이에게 주고, 그리고 소분한 두 번째 것은 식힌 다음에 바로 냉장 보관한 후에 다음 날 아이에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식힌 다음에 바로 냉동 보관을 한 후에 그 다다음 날 잘 해동해서 아이에게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